어제는 43번째를 맞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며 느꼈던 감정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장애는 조금 다른 것일 뿐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정경 작가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작가인 박정경입니다. 네. 제가 엄마는 너를 위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제가 권하의 장애를 받아들일 즈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장애를 받아들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 둘 생각나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나오는 길이 하나인 놀이터를 만들 거야. 길을 잃어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엄마에게 오는 길은 노란색으로 칠할게. 실컷 놀다가 노란 길을 따라오렴. 엄마는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 거야. 너만 들어갈 수 있는 신기한 미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고 있을 테니까. 길이 막혀 힘들면 고개를 들어보렴. 자, 이제 나가볼까? 엄마는 울지 않을 거야. 너는 조금 다를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 잘못도 아니야. 엄마는 더 행복해질 거야. 너와 함께. 흔히 이제 장애라고 하면은 장애를 먼저 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 먼저 알아주시면 장애보다 사람을 더 존중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아이가 커서 다녀야 할 특수학교는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애 학생들은 출발부터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공립으로 세워진 제주 영지학교. 교실 정면인 운동장에 큰 조립식 건물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최근 10년 새 학생 수가 100명 늘면서 2000년 후 3차례나 교실을 증축했지만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임시로 지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올해도 3개 학급이 더 늘어 재학 중인 학생은 250명에 달합니다. 미술실과 과학실 등 특별활동실까지 교실로 사용한 지 오래. 학생 수가 늘고 교실이 부족해지면서 컴퓨터실로 사용했던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영지학교 옆 1600제곱미터 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교실 18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동부 지역인 구좌읍 송당리에 분교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구자, 성산, 표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시로 왕복 3시간의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 환경 조성과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분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내권을 중심으로 학생이 늘어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당까지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학생들이 통학권이 좀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특수학교나 분교를 지어서. 도내 장애 학생은 최근 5년 사이에만 500명 넘게 늘어 2,000명에 달하는 상황.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 115개 학교에서 49개 특수학급이 정원을 초과했고 150명의 장애 학생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요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몰라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만든 소리책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소리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녹음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 점자도서관에서 5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원자 씨.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음실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책을 읽으면 음성 파일로 된 소리책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온두라스 국경까지 갈 수 있냐니까 대번에 갈 수 있다고 한다. 한때 성우를 꿈꿨던 김원자 씨가 지금까지 만든 소리책은 모두 5권.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서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행동은 실천은 못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소리책이 만들어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좀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기 어렵다는 점자를 몰라도 소리책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리책이 손으로 읽는 점자책보다 빨리 읽을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워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소리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소리책 한 권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달 정도. 현재 자원봉사자 25명이 만드는 소리책은 1년에 40권이 채 안 됩니다. 낭독 봉사 대기자가 60명이 넘지만 녹음 시설과 담당 인력이 모자라 소리책을 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녹음 독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20년 동안 제가 호소해도 한 3명 이상은 꼭 필요한데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참 아쉽다. 현재 제주도 내 시각장애인은 4,200여 명. 이들이 좀 더 쉽게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제주 지역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8.2%로 전국 평균 장애인 고용률 36.4%보다 8.2%포인트 낮아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제주 기업 6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3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부주의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4.3 유족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개인적인 사과가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며 반발했고 일부는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여기서 모든 것을 제가 약속을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린 것뿐입니다. 나시도 이런 사과를 뭐라 드립니까? 이런 사과를 당 지도부 입당도 없고 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쇼하러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쇼하러 온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왜 우리가 유족분들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가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유족들에게 사과한다는 방명록을 남겼고 4.3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4.3 유족들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4.3 김일성 지시설로 논란을 빚었던 태용호 최고위원도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회에 불참했고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4.3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자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4.3 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4.3 안내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다 안개가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해져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요. 일요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을 타고 내려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를 보이겠고 주말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제주 15도, 고산 13도, 서귀포 1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0도, 서귀포 22도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전까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로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도 강풍으로 인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봄비가 꽤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고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대해 제주고등학교 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홍성현 제주고등학교장은 도로가 학교 실습 부지를 관통해 교육권 침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내년 6월까지 노선 변경 재검토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맞춰서 우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 능력을 하루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방류 지점의 오탁 방지막 설치와 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7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 가운데 박현수 서귀포 의료원장의 재산이 73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36억 3,800만 원을 등록했고 김수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20억 7,200만 원,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13억 3,300만 원,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9억 8,200만 원을 등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LPG 유통 비용과 이윤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감시단을 통해 최근 4년 동안의 도내 LPG 유통 비용과 이윤을 조사한 결과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전국보다 32%, 부탄의 경우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감시단은 도내 프로판 충전소가 7곳에 불과해 경쟁 요인이 적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